네, 안녕하세요. 진진타로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, 과연 후폭풍이 왔을까? 그리고 연락이 올까? 좀 오랜만에 찍어보는 주제인데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에게 연락이 다시 올까? 온다면 언제쯤 올까? 시기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후폭풍이나 연락운인데요. 한번 구체적인 시기까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, 이 중에 오늘 팔찌를 준비를 했어요. 이 팔찌가 4개의 팔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가는 팔찌를 하나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이른바 진말씨 팔찌인데요. 진말씨 팔찌인데 마음에 가는 팔찌를 하나 골라주십시오.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. 자, 선택해 주셨죠? 자, 맨 왼쪽 첫 번째 팔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팔찌 뽑아주신 분들 과연 그 사람 어떤 후폭풍을 겪고 있을지 아니면 연락이 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스타트. 자, 첫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성과의 만남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저는 물론 누구나 각자 장단점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 이성 자체가 좀 욱해요. 욱하다고. 그러니까 보여지기에 기본적인 성품 착하고 좀 헌신적이고 굉장히 좀 따뜻한 구석도 있는데 이 내면의 가끔 이런 깜짝 놀라죠. 이런 사람을 보면.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온화하고 성품도 좋아요. 착한 것 같고 착하기도 하고 그 배려심이 있고 잘 받아주는 사람.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그래요. 근데 그러다가 뭐 하나 삔또 상했을 때 터지는 그 욱하고 극단적인 모습에 사실 놀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이별의 원인, 헤어질 때 아니면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대방이 욱하는 거, 극단적인 생각.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일이 있어요. 연애를 해, 썸을 타,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자기가 그냥 좀 잘 알아보고 이렇게 판단해도 될 법한 것을 그냥 지 혼자 그냥 뭔가 지 혼자 결정하고 지 혼자 난리치고 지 혼자 사랑하고 지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웃고 나 혼자 울고 뭐 혼자 진짜 속된 말로 생쇼를 한다. 좀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성향이 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극단적인 사람, 욱하는 사람들은요. 떠날 때는 확 가버려요. 이런 경우에는 막 차단당했을 수도 있어.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이 이 상대방의 좀 유별난 성격 그리고 욱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잘 안 되고 나서 차단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.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먼저 차단을 했을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깜짝깜짝 놀랬다. 예를 들어 아니 난 얘가 이러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진짜 혼자서 지랄하는 그냥 혼자서 지랄한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.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좀 최악인 것 같지만 이게 어쨌든 성격적으로서는 좀 문제점이 있죠 당연히. 근데 둘 사이 관계 딱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좀 후회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결정 내버리고 자기 혼자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렇게 확 고주고대를 끝내버리고 나서 잘 지낼 것 같잖아 이렇게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얘가 잘 지낼 것 같지만 이 사람 자체는 막상 여러분과 잘 안 되고 나서 좀 생각이 많아요. 의외로 생각이 많고 막 생각 없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이 꽤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막상 깨지고 나니까 좀 여러분에 대한 그런 좀 약간 그 추억, 생각, 아쉬움 뭐 그게 공존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안 되고 나서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닌다고 그래요. 이게 뭔 말이냐면 이성을 만나려고 많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다닌다고 나오거든요. 근데 실속이 없어요. 실속이 없기 때문에 좀 잘 안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연애사가 아니 얘 연애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나오고 여러분들께 오히려 오는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락이.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은 잘 지낼 것 같잖아. 잘 지내는 듯 해 보이고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못 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. 후폭풍이 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그 이유는 지 연애사가 꼬이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순수했거든.
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순수한 면이 있거든.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잘 안 되고 다른 인성을 만나면 바로 인생이 풀릴 줄 알고 자기 연애사가 존나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. 이게 딱 겉으로는 웃어도 좀 냉정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현타가 왔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후폭풍이 왔고, 저는 이번 달 있죠, 6월 달이잖아요 지금. 근데 6월 지금 중순을 거쳐 가는데 약간 저는 이번 달 지금 시점부터 7월 한 둘째 주 사이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예측을 해볼게요.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로 본다. 그러니까 이번 달,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에 연락이 올 것 같아요. 네, 연락 오는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또 연락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해요. 전혀 안 할 것 같은데요. 얘 자존심 세고 얘 욱해가지고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서 안 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거든요. 제가 봐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 연락이 와요. 헤어질 때 뭔가 여운 주고 뭔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연락이 안 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저는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오히려 연락이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러면 앞으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흘러갈까? 이 흐름을 보자면 사실 저는 연락이 온다고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연락은 오지만 이게 이분 성격이 좀 약간 이게 좀 그 욱하고 극단적이고 지 혼자 결정하는 그 모습들이 좀 계속 나와요. 그러니까 예민하고 성격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나오거든요. 이게 근데 당장 약간 이런 식이야. 이런 식이야. 얘 딱 보면 왠지 말은 이쁘게 하고 막 안 그럴 것처럼 행동해. 뭔가 되게 이해 타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되게 배려심이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삔또 상하는 게 있으면 좀 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연락이 이번 달에 오긴 오는데 다음 달, 다다음 달 흐름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예측을 해 보기에는 이번 달에 연락이 와도 재회가 시원하게 된다, 다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이번 달에 연락이 오고 다음 달, 다다음 달을 거치면서 여러분께서 질려버리는 거야 이제는. 나 이제 이 새끼 진짜 안 되겠다. 이 새끼 존나 겉과 속이 다르다.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느끼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마음이 킹 완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 킹 완지라는 게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소신 어떤 게 생긴다고 이제 이 새끼는 진짜 아닌 것 같다. 얘는 좀 안 맞는 것 같다. 해서 좀 이렇게 그냥 놓아주게 되는 모습. 그러니까 사실 재회가 강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. 근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연락운이기 때문에 연락운 위주로 보자면 후폭풍이 와서 봐봐.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후폭풍이 와서 좀 약간 후회를 하고 연락 와도 이 사람 자체가 마치 환절기처럼 확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오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순간에 또 변해버린다 이런 느낌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인생이 환절기, 연애사가 환절기 같은 느낌이라고. 겉으로는 봄인 척하지만 인간 자체가 환절기다. 그러다 보니까 맞추기가 힘들겠죠. 그러면 아무래도 다시 이어진다 하더라도 잘 될 가능성은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.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자, 1번에서 끝. 자, 이제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,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성이 연락이 올까, 어떤 후폭풍이 왔을까,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스타트. 자,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 이게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여러분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나와요. 그러니까 일 욕심도 많고,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성공 욕심도 참 많고,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아 보이고, 이런 경우는 외모도 좋아요. 근데 그 여러분이 만났던 그 이성도 만만치 않았다고 나오거든요. 여러분이 만났던 그 이성들 특징이 뭐냐면 팔방미인 기질이 있어요.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능력이 있었다고 나와요. 그런데 가장 이게 그 이성들이 좀 많은 모습이,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이성 자체가 바람둥이다 막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닌데 그게 좀 약간 끼가 많아요. 끼가 많고 또 단순히 바람기가 엄청 강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이성에 대한 소유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막 되게 양아치처럼 바람 피거나 막 그런 막 좀 비겁하게 행동하진 않는 스타일. 막상 어떤 좀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대부분 막 핑계 대거나 막 도리어 화를 내거나 막 그러는데, 그러다가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하는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,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약간 이성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
만나면서도 이성 문제가 조금씩 한두 개씩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몰래 누굴 만난다던가. 그래서 양다리 쌍다리 아예 막 오래된 여자가 있다, 오래된 남자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, 여러분들과 이렇게 연애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막 만난다, 여사친, 뭐 이성 친구, 남사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단순히 친구 이상을 떠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즐기려고 하는 심리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. 이게 욕심이 많다는 게 그런 것도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많은 제너럴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겠으나, 웬만해서는 좀 이런 거 좀 걸렸다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의심 가는 게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. 사람은 괜찮아요. 근데 사람은 괜찮고 좀 제법 자기의 소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괜찮고 외모적으로도 괜찮은 확률이 높은,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은 것을 갖춘 사람 느낌이 좀 나요. 여러분이 만났던 그 이성이. 외모적인 것은 좀 유전적인 거니까 약간 좀 약간 변론으로 할까, 변론이라는 게 약간 예외로 칠게요. 자,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약간 이 사람이 환승을 좀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여러분 자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심하게 막 이렇게 매달리는 스타일도 아니고, 둘 다 성향이 강한 성격인데, 그렇다고 해서 막 똥꼬집은 이 상대가 많고, 여러분께서는 좀 오히려 똥꼬집보다는 소신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후쯤으로 이 상대 쪽에게 다른 이성이 나온다 이렇게 봐서는 환승이 됐을 수도 있고,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누군가가 생겼을 가능성이 지금 커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이 이성 자체가 이성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스타일이라고 좀 봐요. 그런 환경에 있고요. 자,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재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. 예, 좀 강하게 보거든요. 연락은 이번 달 안에 온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게 죄책감을 좀 느끼고 있다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, 여러분 만나면서 뭐 진짜 여러 가지 그런 걸 느꼈게, 약간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섬세함, 뭐 강하고 부드럽고 여러분들의 또 단점, 장점, 이 모든 그 감정적인 게 이 사람한테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고 소중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다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헤어지고 나서 좀 아는 사람이에요. 적어도 양심은 좀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다른 이성을 지금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 상대랑 잘 만나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시죠? 뿌린 대로 거둔다, 인과응보,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과 만나서 환승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환승해서 간 이성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거기서는 그 만나는 이성이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을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커요 지금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여러분을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갔는데 그 딴 사람한테 뒤통수 막 팽당했다,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존나 빡침과 함께 후폭풍 느낌도 있고, 무엇보다 죄책감이란 거야. 죄책감. 내가 지금 경거망동하고 깝치다가 소중한 사람 못 알아보고 괜히 경고망동 날뛰다가 내가 결국 자업자득이다, 자승자박이다 라는 그런 심리 상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후회 같은 것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연락 올 것 같고, 또 이런 사람들 자존심 굉장히 센데 또 지가 잘못한 거 좀 인정한다고 그래요. 좀 약간 미안하다고 해올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보면 지금 사실 근데 어차피 재회는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여러분도 받아줄 가능성도 크고.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6월에서 8월 사이에 좀 연애운이, 재회운이 있어요. 그러니까 6, 7, 8 저는 웬만해서는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, 또 가을 때부터 또 이 상대 쪽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, 이 사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한 번 환승했던 인간이 어디 가서 환승 못하라는 법도 없듯이,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잘 된다 하더라도 또 몇 달 뒤에 한 9월 달 넘어서부터는 또 이 사람이 또 씨발 한눈을 또 팔 수 있다, 또 이렇게 좀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. 한 번 하는 사람이랑 맨날 하는, 아니 아예 안 하는 사람이랑 맨날 하는 사람이 있다고. 한 번 하는 사람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약간 그런 좀 논리인데,
좀 약간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긴 해요.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연락 온 위주로 보는 거니까 연락 오는 있어요. 연락 이번 달 안에 올 것 같고 좀 약간 좀 강하게 나오거든요. 예, 연락 오는 있다고 나오니까 좀 반성도 하고 그런 모습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받아줄 확률이 좀 크거든요. 지금 봤을 때는. 연락이 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딴 데 가서 존나 소박 맞고 왔다. 그러니까 집 나간 가출 청소년이 삼각김밥 처먹고 빌빌대다가 돌아오는 느낌이 엄마 밥이 그리운 건 알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이제 연락 오는 있으니까 다시 이어지게 되신다면 그래도 또 한번 좀 약간 단점이 발현된 사람은 또 비슷한 일이 생기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네, 크게 심각한 나쁜 인간은 아니라고 나오니까 제가 막 무조건 막 나쁘다 나쁘다 이 새끼 막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아요 또 그쵸. 아니 제가 뭔데 감히 타인을 막 그러겠어요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연락 온다. 이게 뭐 이번 달 가기 전에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자, 두 번째 카드 해석 끝. 자,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과연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이 연락이 올까? 후폭풍이 왔을까? 뭐 이런 거 살펴볼게요. 자, 스타트. 자,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보통 이렇게 유튜브로 제너럴을 보던가 뭐 타로를 보시는 분들 특징 중에 거의 대부분이 원래는 상대가 먼저 이별을 고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또 거꾸로 이게 세 번째 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. 잘 들어주세요. 아마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고해서 이 상대가 상처받았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약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났던 이 상대가 되게 여린 사람, 좀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하고 상처 잘 받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 만났을 때 그리고 연애할 때 그리고 썸을 탈 때 좀 힘든 상황이었다고 나와. 힘든 상황이었는데 뭔가 여러분에게 좀 인정을 좀 받고 싶어 했던 모습들이 나와요. 좀 약간 표현을 좀 더 받고 좀 다정다감하게 조금 그런 걸 원했는데 오히려 좀 약간 여러분은 좀 인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여러분에 대한 좀 성격에 대한 게 좀 안 맞는다고 느꼈다고 나오거든요. 그리고 좀 뭔가 인색하다고 느꼈대요. 그러니까 좀 뭔가 다가가기가 좀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다가가고 표현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여러분들 자체가 좀 어려웠다고 나와요.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어이없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느꼈다는데 어떻게?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 여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께서는 먼저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. 사실 그리고 이거는 먼저 이별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거 여하를 떠나서 뭐 이별 통보를 여러분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 상대가 되게 조금 여러분에게 좀 약간 실망한 모습, 상처받은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 성격 자체가 막 이렇게 먼저 연락하고 그런 성격은 좀 아니에요. 그래서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답답하시면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왜냐면 여러분께서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커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먼저 이별을 고하시고 타로 보러 와가지고 연락 오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많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조건, 첫 번째 경우의 수 그런 경우에는 먼저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좀 보거든요. 자, 그런데 어쨌든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연락이 오는 걸로 가정해 볼게요. 우선 연락은 오거든요. 연락은 와요. 연락은 오는데 이번 달, 다음 달은 좀 어렵다고 봐요. 이번 달, 다음 달은 이 상대방이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좀 오해 같은 것도 있고, 여러분의 좀 약간 진가를 잘 보지 못하고, 그냥 여러분은 좀 인색하다고 보고 있고, 좀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상대, 불편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어요. 괜히 연락했다가 좋은 소리 안 들을 것 같고, 또 괜히 피곤해질 것 같고, 막 이런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, 근데 8월 달쯤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8월 달로 보고 있는데 8월 달쯤에 연락운이 있어요. 8월 달쯤에 그때 다시 이게 8월쯤부터 연락이 되고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면 이 상대가 좀 많이 바뀌어 있다고 나와요. 좀 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
물론 제가 지금 이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이 잘못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. 이 상대방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. 비관적이고 그 아무튼 좀 약간 다루기 어려워. 약간 너무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간다던가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같이 있다 보면 나조차 우울해질 수 있는 사람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좀 성격 맞추긴 좀 어려웠다고 좀 보거든요, 사실. 네, 성격 맞추기 상당히 어려웠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별을 먼저 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또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좀 피곤했고 좀 짜증나는 게 좀 사실 좀 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상태도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. 지금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던가 막 겉으로 막 이게 막 인생 다산새끼처럼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일부러 이런 사람들이 잘 지낸 척을 또 할 수도 있어요. 막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뭐 애인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그닥 좋아 보이는 모습은 좀 아니고 애인이 없는데 있는 척 한다던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질투심 유발작 좀 하려고. 쉽게 말하면 소심하다는 거죠. 먼저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, 이런 경우에는.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도 먼저 하기는 싫겠죠. 그런데 이 상대방이 다행히 8월달 넘어서부터는 성격이 많이 바뀐다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을 찾는 이유가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에 대한 좀 뭔가 해보지 못했던 거, 이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남녀 관계도 원래 이렇게 우리가 재회를 그리워하고 뭐 자꾸 찾게 되는 이유가, 예를 들어서 연애할 당시에 해볼 것 다 해보고 아낌없이 주고 마음을 주고 정말 잘 지내신 분들은 막상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고 당장 처음엔 누구보다 아프겠지만 오히려 금방 잊혀지게 되거든. 왜냐면 나는 이 친구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게 되는 거. 왜냐면 많은 것을 해봤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줬고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. 근데 이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께서는 그러지 좀 못했던 것 같아.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나와 서로. 특히 상대방이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이거든요.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좀 미안해하는 것도 있고 좀 이 사람이 좀 약간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있지만, 뭔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만났을 때 좀 더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내가 너무 오바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후회 같은 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. 또 이 상대방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동수 같은 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장거리 연애가 좀 될 수도 있고, 장거리 연애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거리가 좀 먼 사이가 될 수도, 그러니까 지역이 멀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. 그래도 어쨌든 8월달 넘어서는 이 상대가 좀 다가온다.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온다고. 왜냐면 조금 연애했을 때 여러분과 이 상대방이 연애를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찌질한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특히 남자라고 쳐봐요. 남자라고 치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,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좀 너무 옹졸한 모습, 찌질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면 뭔가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져 다시. 왜냐면 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더 멋지고 잘난 사람이야 나는,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.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찾아요 또. 그러니까 이제 좀 기간이 좀 걸리잖아. 8월달 이후면 사실 제가 여러분의 연애운을 따로 뽑아보진 않았지만 그 찰나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. 근데 오늘 주제가 연락운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본 관법으로는 8월달쯤에 연락운이 있고 되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고 그래. 이거는 잠깐만 제가 한번 그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한번 그걸 뽑아볼게요. 그게 좀 중요한데. 글쎄요. 근데 우선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8월쯤 됐을 때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남자나 여자 이성을 좀 만나기는 할 것 같은데 딱 깊은 관계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월달 이후에 오면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있다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연락은 위주로 보는 거니까 어쨌든 연락은 8월달에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자, 어찌됐든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세 번째 카드 끝. 자, 이제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, 과연 여러분이 만났던 이성, 썸 탔던 이성, 뭐 어쩐 이성이든지 간에 연락이 올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과연 후폭풍이 왔을까, 어떤 흐름으로 갈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스타트. 자, 마지막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. 사실 이런 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제 안타깝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, 우선 오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제가 리딩을 쭉 해왔잖아요. 이거 뽑아주신 분들, 네 번째 마지막 뽑아주신 분들이 재회 가능성은 가장 커요.
제외 가능성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. 오늘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. 근데 이게 보면요, 이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적으로는 좋아하는 게 되게 있었는데 잘 몰라봤다고 나와요. 그 진가를 몰랐다, 오해를 했다, 이런 거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굉장히 깐깐하고 피곤하고 피곤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. 누구보다 신중하고 되게 진중하고 가정적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 자체야. 근데 보여지는 이미지, 이 사람이 느꼈던 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, 나는 나름 이렇게 그 여러분과 지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잘하려고 했다, 나는. 근데 이거를 잘 몰랐던 거야. 여러분의 그런 진짜 모습을 잘 몰랐고 좀 잘못 알고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력도 그렇고, 매력도 매력이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은 약간 나는 이렇게 해서 잘해보려고 했고 나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어떤 말투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 얘는 좀 뭔가 못 알아주는구나 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다고 나오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피곤한 상대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걸로 좀 이 사람은 좀 잘해보려고 또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런 게 보이지만 좀 뭔가 내 마음과 달리 이렇게 말을 할 때나 행동에서 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, 좀 약간 오해의 소지라는 게 뭐 다른 이성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뭔가 어쨌든 간에 그런 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이 친구가, 이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빴게끔 느끼게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. 이 사람도 좀 더 진득하게 좀 더 천천히 좀 잘 알아봤으면 해결될 일인데 좀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, 그래서 좀 약간 잘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좀 잘 알아보면 참 괜찮은 만남이 될 수 있는 사이인데,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별을 앞두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선은 이 사람은 후폭풍이 엄청 크게 오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뭔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과 우연히 만날 계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진짜 말 그대로 길 가다가 본다던가 아니면 같은 모임이었어. 이 여러분과 이 상대방의 어떤 모임, 취미 활동, 어떤 친목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면 직장 같은 것도 되게 자주 보게 되는 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. 진희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, 아예 우리는 연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그냥 뭔가 소식을 자꾸 듣게 될 일이 있다고 그래요. 뭐 그건 인스타 같은 것도 되겠죠.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그 사람 마음이 그냥 어떻게 저는 전개될 것 같냐면, 우리가 이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것 같지만 한단 말이에요, 웬만해서는. 근데 이 상대방이 내가 너무 좀 옹졸했었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? 갑자기 기분이 바뀌어, 이 상대방이. 갑자기 연락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고, 여러분에 대해서. 그래서 우선 연락은 이번 달도 나쁘지는 않은데 전 다음 달로 보고 있어요. 다음 달 7월쯤에 연락이 시도될 것 같아.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좀 외모적인 거 있잖아요. 특히 왜 연락이 오냐면 갑자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. 그냥 아쉬움이 남았다고 나오거든요. 여러분들 외모적인 거 뭐 이런 거지, 외모적인 거, 스타일 뭐 이런 거 특히 못 입고 있다고 나오거든요. 뭔가 아쉬운 거야. 말 그대로 아쉬움. 그러니까 이게,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저 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. 뭐 후폭풍이 와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다, 딱 이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쯤부터는 저 연락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다음 달에 연락 와서 8월쯤이면 좀 어떻게 결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, 저 어쨌든 간에 이게 전 재회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,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어떤 직장 사내 연애거나 아니면 모임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 우연히 만나게 될 일이 있어요. 모임이 아니더라도. 그러니까 다시 만나게 될 일이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뭐 진짜 마주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만나게 될 일이 있다, 소식을 자꾸 접하게 된다. 그러니까 자꾸 잊혀질 법하면 서로가 신경 쓰이게 될 일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봐봐요. 그땐 걔가 왜 그랬을까? 걔가 그때 했던 모습들, 했던 말들, 보여줬던 행동들,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걔는 그게, 나는 그때는 그게 기분이 나빴고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해서 얘도 되게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했겠구나,
이런 생각을 하게 돼. 이 사람이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. 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다 보니까 아 그때 내가 걔 마음을 잘 몰라줬구나. 걔는 그게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 연락이 빠르게 추진이 됐거든요. 연락이 빨리 확 올 것 같아요. 연락이 와가지고 어쨌든 흐름은 좋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뽑아볼게요. 자, 어떤 그 변화를 암시하는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, 저는 약간 나이트 소드라는 게 이게 좀 빠르게 전개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집착하는 카드도 되거든요. 집착한다고 여러분 피곤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제 좀 약간 빠르게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좀 뭔가 이렇게 끈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이성이 좀 끈기가 없어요, 사실.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요. 등이 가려운 사람은 등을 긁어줘야 되잖아. 근데 허벅지를 긁어주고 씨발 긁어줬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워 죽겠는데 우리가 더워요. 더우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갖다 줘야 되는데 더운 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는 그러면서 커피 갖다 줬잖아 막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라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뭔가 그 포인트를 잘 못 잡는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고. 또 어떤 말을 할 때도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꾸 그것만 고지고대로 막 생각해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이게 나는 원래 A라는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B로 빠지고 C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소통이 좀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.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사람 자체는 또 기본적으로는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성격이고 이게 막 막무가내는 또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시 이제 미련이 남아 있네요. 미련이 남아 있다고 나오니까 다른 이성이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든 다음 달 이후에 연락이 온다. 오늘은 연락온 위주로 보는 거니까요. 연락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꼭 연락이 오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제 진말시 진진이 많은 시가 된다.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네 번째 카드 해석 끝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고요. 자 감사합니다.